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픽, 대출금리 관련 내용 서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금융위원장이요.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금융위원장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시차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대출 상품의 만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대출금리의 인하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11월에 인하가 됐으니까 2월 달부터는 순차적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출금리가 인하될 때가 됐으니까 실제로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보면 예금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3%보다 낮은 정기예금 상품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반면에요. 대출금리는 여전히 4%에 머물고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시차도 고려했을 때 이미 대출금리 상품이 이제 서서히 하락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고 예금금리는 그걸 또 반영해가지고 먼저 더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결국은 자기네 이자 대금 예대마진만 높여서 이손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요. 지난해 5대 은행 이자 수익만 50조 원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은행도 금융소비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그런데 은행도 은행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행은 지표금리, 이 지표금리에다가 가산금리랑 우대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가산금리랑 우대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얼마나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지 아니면 대출을 갖다 상환하지 못할지 이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도라는 것이 최근에 경기 침체 위험 때문에 늘어났다. 이것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거는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4%입니다. 이것은 8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연체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출을 못 갚을 수 있는 차주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를 반영해서 은행은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낮춰서 결국은 이걸 더한 대출 금리는 올라가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있었고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좀 대출 총량을 맞춰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하늘이 오늘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예고된 만큼 기준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미 2% 초반대로 안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7%로 지난해 11월만 내놓은 1.9%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오늘은 1.5%까지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커졌고 원달러 환율도 1월 달보다는 좀 안정됐기 때문에 0.25%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서울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평균 거래가가 8%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른 건가요? 예, 그렇게 실제 매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전후로 놓고 봤을 때 강남 3구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평균 거래 가격이 24억 5,139만 원으로요. 그 해제 전인 22억 6,969만 원과 비교해서 8%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6%
0.06% 올랐는데 전국은 0.03%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것은 사실은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평균에서 많게는 3배에서 6배 이상 오른 강남 3구 위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매 호가가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 그거 만들었을 때 갭 투자를 못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또 이렇게 또 막 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려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은 강남 3구가 그동안에 가격 상승을 주도해 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가격 상승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눌러놨던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주니까 이제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없어져서 당연히 갭 투자 재개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이 재건축을 제외하고라도 40% 중후반대라서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최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갭 투자를 하고자 하더라도 집값의 60%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은 갭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일단은 그동안에 억눌러 있던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남 3구의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근 지역의 집값도 따라서 올라가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요. 이것은 뭐 수도권 지역으로도 또 파급 효과가 있어서 당분간은 서울과 수도권이 주도하는 집값 상승의 양극화,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은 예. 침체되는 이런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극화 짚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내달 24일부터 디딤돌과 뭐 버팀목 대출금리 지역 간 차등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지방의 미분양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디딤돌 그다음에 뭐 버팀목 대출을 예. 이용해서 지방의 미분양을 살 경우에 중공업 미분양을 살 경우에는 심지어 금리를 더 낮춰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이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0년 평균의 53%에 불과하고요. 지방은 79%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향후 3, 4년 이후에 반토막, 10년 평균의 반토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니까 이러면 서울의 전세 가격, 그다음에 신주택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예.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것은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일부 깎아준다고 해서 수요가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더 몰릴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 실질적으로 보다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